안녕하세요, 밀리언달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초보자 편 두 번째 시간으로 가격 이동 평균선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캔들의 이해와 지지와 저항,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먼저 보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선을 깨고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2400포인트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받쳐주니까 개별 종목단에서는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최근에 챗 GPT와 관련돼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많이들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부서를 만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서 굉장히 로봇주 관련돼서도 강한 수급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 주들도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 이동 평균선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 LCC 관련 종목들이죠. 그래서 항공주들을 위주로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가격 이동 평균선에 대입을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가격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그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그냥 이렇게 아무 지표 없이 띄워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가격 이동 평균선을 한번 대입을 하면서 저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격 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지표 겹치기를 하면요 여러 도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여러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5일, 20일, 60일, 120일, 240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표시되는 선은 다른 선들은 다 지우고 5일선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만 남겨두는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캔들이 5일선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5일 동안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5개의 캔들을 연결해서 점으로 이어놓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5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일주일의 어떤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의 의미는 일주일의 평균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종가죠. 종가 기준으로는 갭 상승한 이후에 5일 이평선 부근에서 안착이 되면서 멈췄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5일 이평선들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5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5일선보다 내 캔들이 위에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일주일의 평균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래도 하락하는 어떤 흐름을 지금 타고 있구나. 단기적으로는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20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의 평균을 5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달은 4주죠. 그래서 20일의 평균이라고 나타내는 이 이동평균선은 한 달의 평균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구간에서는 한 달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 일주일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의 구간은 최근 한 달의 흐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고 일주일의 평균보다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선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생명선이라고 얘기하는데 21선이 깨졌을 때는 보통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르다가 21선을 깨는 구간, 이렇게 되면은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1선을 올라타는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요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좋아지는 흐름으로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5일선이 골든 크로스를 나타내는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런 골든 크로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60일선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60일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개월의 평균선이라고 의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일이 좀 전에 이제 한 달의 평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60일은 3개월의 평균 이렇게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개월 평균보다도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최근에 코스피가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일 때 60일선을 계속 넘지 못했구나라는 흐름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흐름은 한번 돌파를 했다가 눌림이 왔었는데 다시 재돌파를 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21선과 241선도 마찬가지 이제 의미인데요. 121선은 이제 6개월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40일은 1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이렇게 이제 이 전체적인 이 박스를 보게 되면 5일선이 가장 아래 있고, 그 다음에 20일선이 그 위에 있고, 60일선이 그 위에 있고, 121선 가장 위에 241선이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역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이평선들이 아래에 있고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위에 있는 형태. 역배열 차트는 그리 좋은 차트라고 저희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강한 상승을 주면서 이평선이 꼬이다가 이렇게 단기 이평선을 가장 위쪽으로 배치하면서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그 다음에 241선을 가장 아래로 두고 있는 이런 차트의 흐름을 저희가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배열 차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저항과 지지를 배웠는데 이 이평선들에게도 저항과 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21선의 지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 21선이 깨지니까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121선의 지지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서 자, 이렇게 확대를 보면 최근에 좀 이평선들이 좀 꼬여 있는데 횡보를 하게 되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꼬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121선의 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꼬여 있는 구간에서 여러 이평선들의 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평선들이 좀 꼬여 있는 경우에는 쉽게 가격이 빠지거나 그렇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역배열을 만든 차트가 옆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이평선을 모으게 되고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을 뚫게 되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을 자꾸 이제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쉽게 말해서 이제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연결되는 형태의 파동으로 우리가 구성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오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올랐다가 쉬었다가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이제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승 1파가 이제 나온 이후에 조정 2파를 보이고, 두 번째 상승 3파를 만들 때에는 1파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더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 4파가 이제 나올 때는 강한 하락이 아니라 약간의 거래량이 줄면서 살짝 빠지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승 5파가 나오는 경우에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추세를 이제 상승시키면서 강한 상승을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고, 피날레 이후에 조정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정을 받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세 개의 파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하락 1파, 2파, 3파 이러면은 헷갈리니까 하락에서는 A파, B파, C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락 A파, 그 다음에 상승 B파, 다시 하락 C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좀 조정이 나온다, 큰 틀에서는.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완전 추세가 무너지면서 계속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보시는 차트처럼 상승할 때는 이제 상승 5파로 연결이 되고요, 하락할 때는 하락 3파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 5파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하락 3파로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5파로 큰 대시세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코스피가 거의 이제 하락 5파를 다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크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 5파가 만들어질 종목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잘 찾아서, 상승 5파를 다 먹기에는 힘들겠지만 상승 1파가 나오고 조정 2파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진입을 해서 상승 3파를 먹거나 또는 5파까지 먹는 이런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여행 관련주들 중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몇 번의 이제 속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리오프닝 될 것 같다라고 했다가 다시 코로나가 창궐했고, 또 한번 리오프닝 될 것 같다 하다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런 흐름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믿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가까운 나라들을 많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운 나라를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국적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LCC라 그래서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이라든지 TA항공과 같은 이런 저가 항공으로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저가 항공사들의 주가 흐름이 그리 나쁘지 않고 이제는 강한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가격 이동 평균선을 대입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에어부산입니다. 일단은 월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고점이 14,000원이었다가 코로나 때 많이 빠졌죠. 이렇게 수익이 안 나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8,000원 정도는 유지가 됐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2,000원까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원에 샀다면 지금 4,250원이니까 두 배의 수익이 벌써 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점이나 아니면 평균 가격 8,000원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빠진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크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4,000원이 241선이 있었는데 저항을 뚫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들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닥에서 첫 번째 1파가 저는 이제 나왔다라고 보고요. 아직 1파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241선이 1년 평균선이기 때문에 4,000원 부근부터는 좀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000원 부근에서 241선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가격 지지도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에 대한 지지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월요일날 시가 부근에서 여기서 강하게 베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이제 목표가를 그래도 8,000원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월봉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요 정도 구간에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6,000원 부근에서도 저항이 한번 있을 것 같긴 한데 스윙 투자 형태로 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고 6,000원 부근에서는 일부 물량을 좀 덜어냈다가 또 빠지면 매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는 8,000원까지 보고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역배열인 차트를 지금 정배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월봉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에어부산하고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고점이 39,700원인데 지금 만원까지 이제 빠졌다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약 2배 정도까지 아닌데 60% 정도는 회복하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눌림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상승 1파 이후에 조정 2파일 수도 있고요. 아직 상승 1파가 이제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이 매물대 15,000원 부근에 있는 이 매물대를 강력하게 뚫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승 1파가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241선 부근에서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5,500원 부근에서 241선 지지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저항이죠. 저항인데 위에서 볼 때는 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5,500원 부근에서는 강한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제가 가격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론적인 것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좀 5개월, 6개월 뒤를 봤을 때 더 크게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저가 항공사 종목들을 가지고 대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오늘 꼭 매수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들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주식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